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눈물의 손절뒤 공포 후 폭등 바닥인가요? 바닥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거는 대외적인 거시경제의 악재가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너무 과하게 빠지긴 빠졌습니다. 정말 너무 과하게 빠졌어요. 일본도 빠졌고 대만도 빠지긴 했지만 한국이 뭐 옳은 게 있습니까? 많이 억울하죠. 충격적인 하락이었는데 공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세영은 어제 눈물의 손절을 했는데 돈세영 오늘의 폭등 저는 괜찮습니다. 돈세영은 아직도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락보다는 상승이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위험관리 차원에서 현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방어를 할 거고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편해요. 손절매를 했더니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한 뒤에 마음이 작전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현금을 좀 일찍 만들었어야 되는데 욕심을 너무 냈고 현금을 너무 늦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섹트레가이 같은 거 너무 욕심을 낸 것 같긴 해요. 더 확보를 하고 그리고 두산 같은 거 잘 팔았죠? 두산 에너빌, 두산 같은 건 잘 팔았는데 그걸 좀 현금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펜옵션을 대박으로 많이 사가지고 펜옵션도 어제 손절매를 조금 한 거지 아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손절매도 일부분만 매도한 거예요. 다 갖고 있습니다. LG전자 우선주도 갖고 있고 펜옵션도 갖고 있고 LX세미콘도 갖고 있고요. 주력의 부대는 손절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을 만들려고 일부분 매도한 거지 주력을 다 매도한 건 아니라는 거 그것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잘했다 생각해요. 나스닥을 보면 오늘 여기까지 또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좀 더 무너지는 현상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시간이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르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스닥 월봉인데 월봉 보면 더 애매하죠. 월봉 봐서는 한 번쯤 더 큰 하락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좀 어중간하죠. 미국 나스닥이 하락한 거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아래 공포. 그것 때문에 빠졌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이 심각하게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생각해요. 지금 경기가 의외로 좋거든요. 너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지 않나. 그럼 제 생각이 맞다면 여기까지는 하락을 안 할 거고 여기 정도에서 바닥을 찍고 다시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미국에 대선도 있고 중동 전쟁 불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현금을 항상 준비하고 방어 자세로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선물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 141이에요. 장표를 만들 때만 해도 161이었는데 장중에는 이렇게 많이 오르다가 좀 쳐졌다가 다시 좀 오르는 건데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해야 압니다. 아무도 몰라요. 미국이 바닥을 짚고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미국을 따라하는지 미국이 상승 많이 할 때는 조금 가고 하락할 때는 두 배로 하락하는 비선진국 같은 금융시장이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금투세 좀 빨리 폐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입니까? 이게 도박장이죠.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주식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한국 주식은 도박인지 이게 진짜 투자인지 정말 저도 헷갈립니다. 엉망이에요. 금투세 폐지부터 좀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을 하다가 잠깐 반등을 했죠. 의미하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원달러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보다는 엔화가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올랐다면 우리나라 주식장 또 하락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엔화가 상승을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되게 이렇게 하락을 하거나 올라도 티 안 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시장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바닥을 찍고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하니까 엔화 때문에 다시 일본으로 자금이 온다, 뭐 한다 이러면서 아시아 주시장과 미국 주시장이 엔화 때문에 좀 흔들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달러 환율보다는 엔화를 잘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증시는 월요일날 대폭락을 하고 오늘 대상승을 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10%나 상승을 했어요. 어제는 12% 빠졌다가 10% 상승. 그리고 상해는 별로 안 빠졌다가 오늘 조금 올랐고요. 대만은 3.38, 한국도 83.3 정도. 아시아 증시를 잘 보셔야 돼요. 니케이 일본 주식이 좀 빠진다면 대만하고 한국이 따라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중국 따라가지도 않고 따라가는 게 일본 주식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주식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본 주식은 급등했죠. 그리고 대만도 3.3, 한국과 비슷하죠. 원유 선물이죠. 지금 전쟁이 나니 중동이 전쟁이 나니 뭐니 해도 원유를 보니까 전쟁 안 날 것 같아요. 전쟁 난다면 이렇게 올랐을 건데 별로 안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 하락을 하는 추세인데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는 지금 하락 추세죠. 코스피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120선 이 선에서는 강한 지지선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방에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내일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어요. 보수적으로 121선이 2350, 그러니까 2350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고 어중간할 때는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한번 다시 2350을 하락할 수도 있다 생각해요. 미국 시장이 또 내일 폭락할 수도 있어요. 선물은 좋았지만 나스닥 선물은 좋았지만 미국 시장 아직 빠질 게 좀 있습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2350까지는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금을 아끼는 전략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장타, 단타 치실 분은 치시고요. 대한민국 코스피 20년을 한 번에 보는 겁니다. 20년 한 번을 보는데 한번 보시면서 느낀 게 있나요? 저는 느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대한민국이 어차피 우상향으로 간다. 왜냐하면 국가 보도가 터진 뒤에 어찌됐든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만약에 대폭락이 온다면 이런 때 매수하면 성공하죠. 근데 우리가 문제가 저도 이렇게 폭락을 하면 현금이 없더라고요. 현금을 어디다가 짱박아 넣어야 되는데 그걸 좀 연구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하락은 분명히 옵니다. 온다 해도 결국엔 거쳤다가 다시 우상향으로 간다. 우상향으로 가죠. 그리고 좀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한번 팔아주고요.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확률적으로 많이 팔아주고 이때는 사주고 이런 야근 투자법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별 종목도 그래요. 섹트레가이 고점에 매도를 못해서 좀 배가 아픈데 두산하고 두산에너비는 돈세형이 최고점에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잘하면 맞는데 섹트레가이처럼 어중간하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정말 다 맞춘다면 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점 매도, 저가 매수를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승률과 확률이 올라갑니다. 50% 장타 배당 받으면서 성장 배당주 장타를 하시고 30% 이상은 30%에서 40%는 중장타를 이런 때 매수하고 이런 때 매도하는 무한 반복을 해야 대한민국 특히나 아직 선진화된 주시장이 아닌 시장에서 살아남는 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장기 투자도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갑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좀 속도가 느릴 뿐이지.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진리다. 한국 주식은 어찌됐든 자본주의고 우상향이 진리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주식수를 지키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세이 어제 눈물의 손절 현금은 8억을 확보했는데 저 오늘 눈물 손절로 오늘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L전자 주력 부대가 아직도 2만 1000주가 갖고 있고요. 이번에 또 하락이 있을 때는 전 추가 매수를 하면서 3만 주까지 다시 채울 거예요. 고점에서 좀 매도 못한 게 배가 아픈데 위기관리란 뭡니까? 갑자기 들어닥치는 위기 대처하기 힘들어요. 생존을 위해서 매도했다가 다시 어라? 이거 괜찮아지네? 해볼 만한데? 그때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하는 전략도 좋죠. LX세미콘은 이번에 손절 안 했어요. 지금 8억 정도 갖고 있고 섹트레가이는 돈세형이 많은 수익이 났죠. 섹트레가이는 저를 따라했던 분들은 많은 수익이 냈다가 고점에서 매도 전략을 잘 안 짜드렸죠. 섹트레가이는 좀 아쉽습니다. 돈세형도 어중간하게 팔았어요. 지금도 어중간하게 팔았고 고점에서는 한 주도 못 팔았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 아프고 억울한데 다시 한번 준비합시다.
색트레가이는 어쨌든 기업은 성장하고 있고 미래에 우주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기본 1억 7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도 좋은데 기회가 되면 색트레가이 추가 매수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두산 이번에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바닥은 어딜까? 10만 원까지 하락을 할까? 13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분할 매도를 짜줬지 않습니까? 분할 매도 작전을 이야기했는데 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죠. 크게 드신다는데 장기 투자가 꼭 나쁘지 않아요. 계속 갔으면 어떡했습니까? 제가 하나 에어로 4만 원대 추첨했는데 30만 원 넘었지 않습니까? 저처럼 8만 원대 팔면 큰 부자는 안 돼요. 크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산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잡자는 겁니다. 여러 종목 하시 마시다. 전문가는 여러 종목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 정도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참 펜옵션 있죠? 중장타. 펜옵션도 어제 손절을 다 한 게 아니에요. 주력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주력은 조금 팔았어요. 별 변화는 없고 현금을 제가 만든 거예요. 규모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매도한 이유는 너무 크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금을 줄이려고 합니다.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 보입니다. 숨은 악재가 이스라엘이 똥꼬집을 피우면서 전쟁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방 터질 것 같기도 해요. 정말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지간하면 손절매를 안 하는데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위기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제가 30대 때 많은 돈을 벌었었잖아요. 그 당시 제가 30대 초반에 20억. 지금의 20억 가치는 100억이 넘어요. 경상도 울산에서 넘버원이었습니다. 제가 경상도에서 주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 방에 날아갔지 않습니까? 투자금을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위기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30대는 그때도 종목을 잘 봤지만은 위기관리 개념이 없었어요. 요번에 과감하게 위기관리 하지 않습니까? 저는 위기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위기는 뭐냐? 이스라엘 전쟁이 남아있다. 정세 불안, 이스라엘 레바논 적경지 유행금지, 이스라엘 헤즈볼라 지휘관 사살, 드론으로 공습한다. 제가 전쟁을 몇 번 겪다 보니까 미국이 이야기하는 게 거의 맞더라고요. 미국이 조만간에 전쟁이 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란이 자존심 상해서 이스라엘의 응징을 다짐했다. 공격 전환 준비. 전쟁을 할 것 같아요. 작게 하느냐 크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작게 한다. 국지전으로 가지 않을까. 작게 자존심 상하니까 한번 대들어 보는 거죠. 이스라엘이 또 선제 타격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이스라엘. 이란 48시간 내 공격 가능성. 이스라엘 선제 공격도 검토. 악재가 단기적인 악재는 이스라엘 전쟁이 있어요. 확실하게 보고 나서 매수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때까지는 위기관리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오늘 조금 올랐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다시 내일 큰 하락이 있을 수도 있는 타이밍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현금이 있다가도 꾹 참고 단타하려다가 크게 또 당할 수 있으니까 위기관리 잘 하시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전쟁도 뭐 선제 공격하면 효과가 또 50%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악재를 시간으로 이겨야 됩니다. 미국 대선 또 까보면 트럼프가 된다 해도 트럼프 되고 나서는 그 악재는 사라지죠. 1단계 악재는 이스라엘 전쟁이고 2단계는 저는 미국 대선, 3단계는 엔화도 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세영 가족 여러분들 내일도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승장을 원합니다. 돈세영 가족 여러분들 내일도 열심히 합시다.